식물을 잘못 두어 일이 안 풀리고 자꾸 꼬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일이 자꾸 막히고 돈이 모이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 기운도 답답하게 엉켜 있다면 지금 당장 집안 어딘가에 잘못 둔 식물이 있는 건 아닌지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고 놓아둔 화분 하나가 집안의 돈복과 재물복, 대운의 흠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물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보기 좋은 건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잎의 모양과 줄기의 흠, 심지어 물을 좋아하는 성향까지도 모두 기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맞는 식물은 복을 부르고 반대로 맞지 않는 식물은 복을 끊어놓는 결과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댓글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원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절대 사람보다 큰 식물을 두시면 안 되는데요. 돈복과 재물복, 대운을 맞게 됩니다. 큰 나무가 있으면 기운이 더 크고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너무 큰 식물은 사람보다 더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식물은 공간의 기운을 눌러버리고 집에 사는 사람의 운세까지 위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실이나 안방 등 복이 머무는 자리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복이 앉을 자리를 가려버리게 되며 마치 큰 나무가 햇빛을 차지하듯이 집안의 좋은 기운을 가로채 버리는 것입니다. 복이란 고요하게 흐르다가 자리를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식물 하나가 마취벽처럼 버티고 있으면 그 복이 흐르지 못하고 막히거나 튕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의 주인이 식물에 눌리고 기운이 눌리고 운이 눌리는 것인데요. 사람보다 높이 올라오는 식물은 절대 집 안으로 들이지 마시고 대신 밖에서 키우거나 외부 기운을 다스리는 베란다에 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꼭 두고 싶으시다면 현관 바깥쪽이나 마당 끝자락 혹은 베란다 구석처럼 집의 중심이 아닌 외곽 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풍수는 언제나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눌리면 복도 눌리고 사람이 편해야 돈복과 재물복도 편안하게 들어오는 것인데요. 식물 하나, 화분 하나도 복을 담는 그릇이라 생각하시고 집안에 어울리는 크기로 고르신다면 기운은 훨씬 맑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하는 식물은 목이 잘린 식물인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바로 이렇게 생긴 식물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고 집에서도 손쉽게 키우시고 계시는 행운목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렇게 줄기 윗부분이 댕강 잘린 형상은 집안의 돈복과 재물운을 끊어놓습니다.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행운목 중 상당수는 윗부분이 잘린 채 수경재배로 파는 것들입니다. 행운목은 개운죽과는 다르게 나무 형식이어서 나무 머리가 잘린 형상으로 이렇게 잘려있는 행운목은 오히려 기운이 끊겨 재물운과 대운이 중간에서 아주 안 좋은 식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의 행운목을 가지고 있다면 행운목의 잎을 길러내어 위에 부분을 가리는 것이 좋으며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잎을 따서 새로운 화분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복을 기르는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행운목 자체는 좋은 식물이지만 어떤 상태로 키우느냐에 따라 복이 올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는 것이니 오늘 알려준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하는 식물은 덩굴이 길게 늘어지는 식물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비나 신고니움처럼 바닥까지 축 늘어지는 식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운이 아래로 처지고 복 역시도 따라 흘러내리는 모양이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예쁘게 흘러내리는 모양이라 해도 풍수적으로는 재물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흩어지고 돈복이 모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넝쿨이 길어질수록 복의 흐름도 얽히고 꼬여서 집안일이 자꾸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덩쿨 식물은 아래로 축 늘어지게 키우면 기운이 흘러내린다고 해서 재물복이 빠져나가고 돈복도 자리를 못 잡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종류의 덩굴 식물들은 다 안 좋은 것일까요? 덩굴을 어떻게 키우느냐, 어떤 모양으로 자라게 하느냐에 따라 기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요. 그 흐름만 잘 정리하면 오히려 대운을 부르고 복이 자라나는 좋은 식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덩굴 식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줄기입니다. 줄기가 아래로 늘어져 있다면 기운이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되고 복도 그 흐름을 따라 밖으로 흘러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대를 세워 위로 타고 올라가게 유도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줄기나 엉켜버리는 줄기를 솎아 주시게 된다면 줄기를 따라 기운이 쭉쭉 위로 올라가게 되고 재물운이 성장하고 대운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운은 언제나 위로 자라고 싶어 하는데요. 아래로 흐르면 흩어지고 말지만 위로 향하면 자라나고 쌓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리는 손길 하나하나가 복을 모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덩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리해서 위로 자라게 해주는 바로 그 정성이 돈복을 붙들고 재물복을 지켜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리형 화분에 심거나 높은 곳에 두어 넝쿨을 아래로 흐르게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이며 지지대를 세워 위로 키운다 하더라도 뭐든지 너무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벽을 너무 타고 올라가게 하거나 넝쿨이 엉키며 올라가게 된다면 그 역시 좋지 않으니 한 번씩 솎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면 예쁜 기운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덩쿨 식물이 꼭 나쁘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어떻게 키울 것인지 먼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나무 중 하나가 바로 잎끝이 날카롭고 기운이 삐죽하게 뻗은 식물들입니다. 보기엔 멋있고 시원하게 생겼는데 잎끝이 뾰족하게 자라 기운을 내리꽂는 성질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살기를 내뿜는 식물이라 부르는데요. 재물복이나 돈복은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타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식물들이 중심에 있으면 그 복이 기운에 찔려서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거실 중심이나 안방에 이런 식물이 있으면 가족 간의 기운도 부딪히고 돈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꼬이는 것입니다. 선인장류 식물을 집 깊숙이 들여놓는 것을 항상 주의하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선인장은 겉으로 보기엔 작고 얌전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운이 꽤나 강하고 뾰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은 건 괜찮지 않나요?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크기보다는 그 기운의 방향이 문제인 것입니다. 선인장은 바늘처럼 뾰족한 가시를 사방으로 내뿜고 있는데요. 기운이 비죽비죽 날카롭게 퍼지면
주변의 온화한 흐름을 자르듯 막아버리고 돈복이나 재물복처럼 스며드는 복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마치 복이 들어오려다가 어머, 여긴 너무 날카롭다 하고는 돌아서 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인장은 절대 집에 두면 안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단 집안 깊숙한 장소, 특히 안방이나 거실의 중심, 아이방 등의 공간에는 두지 않아야 하며, 키우고 싶다면 마당 한쪽이나 베란다, 구석처럼 수비수 역할로 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선인장은 기본적으로 방어와 차단의 기운을 가진 식물인데요. 집 밖에서 들어오는 잡기와 안 좋은 기운, 나쁜 사람의 기운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마당 한켠에 두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선인장은 물을 적게 주고도 버티는 식물이기에 복이 머물지 않고 버티기만 하는 기운입니다. 즉,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고여 버티거나 흐름이 끊기는 기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선인장은 어디까지나 집 밖의 기운을 막아주는 식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뾰족한 것은 이처럼 기운을 자르거나 찌르는 그 복의 흐름을 끊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니 식물 하나가 그 기운은 결코 작지 않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시들어가는 식물은 집안에 두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시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리하기 아까워하다가 혹은 그냥 방치하고 계신다면 돈복과 재물복을 막고 대운의 흐름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싱싱하게 자라는 식물은 생기를 불러들이고 반대로 시들고 마른 식물은 음의 기운을 집안에 확산시키게 되어 복이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식물 하나로 운이 나빠지기도 할까 하고 무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공간의 기운이 물처럼 흐른다고 보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시든 식물이 하나라도 있게 된다면 맑은 물에 썩은 나무잎이 둥둥 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맑고 깨끗하게 흐르던 재물운도 그 탁한 기운에 휘말려 방향을 잃고 결국 복이 머무르지 못하고 슬그머니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집안 공기까지도 눅눅하게 가라앉히고 기운까지 함께 처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이 이어지던 줄이 뚝 끊어지는 것처럼 시든 식물은 기운을 끊습니다. 돈이 들어오던 흐름이 끊기고 재물이 쌓이던 기운도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화분이라도 잎이 마르고 줄기가 늘어진 모습이 계속된다면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는 화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방법인 것이고, 머무를 자리를 맑게 비워두는 것은 훨씬 더 큰 복을 불러오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시든 식물 옆에 좋은 화분을 아무리 가져다 둔다 하여도 그 탁한 기운이 더 빨리 번져나가기 때문에 상한 과일 하나가 바구니 안에 다른 과일까지 망쳐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흐름을 알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정체되고 묵은 기운 하나가 복을 막고 돈복과 재물복, 배움까지도 집안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정리하고 맑은 기운을 들여놓으면 그 자리에 조용히 복이 다시 찾아오고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은 언제나 맑은 기운을 따라오고 생기를 머금는 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머무르기 좋은 자리가 아니면 오래 머물지 않고
조용히 돌아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집안의 화분들과 식물들, 꽃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